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어제 일어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엄청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개보수 작업 중에 발생한 단순 실화가 대성당 지붕으로 번지면서 천장이 무너지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상징인 첨탑마저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리의 대표적 관광명소 세 곳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을 들지 않을까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럽과 그리고 프랑스의 자랑, 노트르담 대성당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즉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00명의 대규모 소방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원도 속초 산불만큼이나 빠르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길에 휩싸이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13,000그루의 떡갈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수많은 기둥과 보입니다. 떡갈나무는 300년 이상 된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만을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커다란 숲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목재를 사용한 셈입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은 때로 The Forest, 즉 숲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립니다. 겉에서 보면 돌로 지은 것 같지만 내부는 나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고딕 양식의 교회 건축은 웅장하고 장엄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지붕이 55도의 날카로운 경사도를 지니도록 설계하고 점토 기와로 그 위를 덮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근처에는 기와 제작에 필요한 점토 채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50톤의 목재로 천장의 지붕과 보호 구조를 세운 후에 지붕은 1326장의 나판 패널로 마무리했습니다. 두께 5mm의 묵직한 나판으로 덮인 지붕은 전체 무게가 210톤에 달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K2 흑표 전차 한 대 무게는 53톤에 해당됩니다. 즉 흑표 전차 4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의 나판이 지붕을 덮고 있는 셈입니다. 나판 구입 대금은 당시 파리 교구의 모리스 설리 주교가 기증한 5,000파운드로 충당했습니다. 목 구조와 나판 패널로 만들어진 천장과 지붕의 무게가 대충 960톤에 달하는 셈인데 이번에 나무 부분이 먼저 불에 타면서 납 패널도 그만 뜨거운 불길에 함께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지붕이 붕괴되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높이 93m의 첨탑은 19세기 한 차례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과 마찬가지로 목재 구조에 나판 패널을 외장재 삼아 붙인 구조입니다. 여기에도 500톤의 목재와 250톤의 납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자재로서의 납은 프랑스는 물론 영국 등 중세 유럽에서 지붕 마감 패널로 애용된 자재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 각지의 교회들은 지붕에서 나판을 뜯어가는 도둑들 때문에 여간 골치를 썩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납은 교회의 지붕뿐 아니라 장례식용 관에도 사용됩니다. 관을 납으로 봉인하면 외부 공기 및 습기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최대 1년까지 시신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부를 나판으로 덮은 관에 시신을 넣은 후에 밀봉합니다. 1997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시신도 무거운 납관에 담겨서 운구되었습니다. 당시 다이애나비는 왕실을 떠난 신분이었지만 영국 왕실은 국민들의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왕실 전례를 적용해서 납관을 사용하는 명예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60년에 첫 삽을 뜬 이후 근 900년간 유럽과 프랑스의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상징으로 군림해온 노트르담 대성당은 어제 2019년 4월 15일 한순간의 실수로 불길에 휩싸인 채 다시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긴 세월 동안 노트르담 대성당에
단 한 번의 화재와 파괴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의 화재와 파괴를 겪었지만 때로 기막히게 재난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영화의 거장 르네 클레망 감독은 우리에게는 영화 금지된 장난과 태양은 가득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66년도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Is Paris Burning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한 작품입니다.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는 2차 대전 중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나치 독일의 패배가 현실로 다가오던 1944년 여름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점령군 사령관인 독일의 디트리 폰 콜리츠는 히틀러 총통의 명령 때문에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히틀러가 하다라는 지시는 연합군이 파리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파괴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콜리치 사령관은 당초 히틀러의 명령을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독일 공군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의 거점인 파리 경찰청 건물에 대한 폭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폭격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나서 파리에 대한 사랑이 유달리 깊었던 스웨덴 외교관 라울 노르들링은 콜리치 사령관에게 경찰청을 폭격하다가 자칫 인근의 노트르담 성당 등 파리의 유서 깊은 건물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습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결국 콜리치 사령관은 파리를 불태우기보다 1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군에 항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944년 8월 25일 히틀러 총통은 최고 사령부 작전부장인 알프레드 요들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파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치 독일에서 해방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전하였습니다. 콜리치 사령관은 연합군 전범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파리를 파괴하지 않은 공로를 일부 인정받아서 2년 만인 1947년에 석방되었습니다. 르네 클레망 감독의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노트르담 성당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파리 시가지 전경이 모리스 자리 음악과 함께 그림같이 흘러갑니다. 나치 독일에서의 해방과 예술과 문화의 도시 파리를 온전히 지켜낸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순간입니다. 제가 1986년 처음으로 파리를 방문했을 때 루브르 박물관 앞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없었고 에펠탑에는 테러 왕정 방탄 유리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은 온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낯설기만 했던 유리 피라미드는 이제 파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았고 방탄 유리벽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새롭게 재건을 약속한 불타버린 노트르담 대성당 역시 첨단 자재와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옛것 위에 새 것이 세워지는 법입니다. 사람이나 건물이나 그리고 국가나 어느 날 아침 뚝딱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꽤나 싫어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면서 프랑스 국민과 프랑스 사회의 상처도 함께 재건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파리에서는 작년 10월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6개월에 접어들면서 도심 방어와 약탈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2년 전인 2017년 5월 39살의 정치신인 마크롱은 프랑스 정치의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하면서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이면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평가는 여간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과연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 작업을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의 길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무너진 노트르담 사원을 복원하듯이 구겨진 프랑스인의 자존심과 사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특히 프랑스 일부에서 이번 화재가 단순 실화가 아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방화 또는 테러 활동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금년 2월부터 이미 10여 차례 성당에 대한 연쇄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돈이 되는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상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십자가를 훼손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당벽에 인분을 뿌리는 등 종교 혐오 범죄로 보이는 일단의 공격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 SNS에서는 이번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가 일어난 4월 15일이 유독 바람이 거셌다는 점을 들어서 개보수 작업에 참여 중인 인부 중에 누군가가 자연실화를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방화를 기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마크롱 대통령은 다른 종교를 지닌 이민사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원주민과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을 적절하게 봉합할 수 있을까요? 밑바닥 민심 파악에 둔감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찌되었든 프랑스가 국민 화합을 이루고 노트르담 대성당이 예전의 웅장한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돌 위에 오늘의 돌을 쌓고 그리고 내일의 돌이 놓일 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새겨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